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3월 27일 목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오늘 우산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드디어 비 소식이 있는데요. 다만 강수량이 5에서 10mm 미만으로 많지 않아서 메마른 날씨와 미세먼지를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는 않겠습니다. 아직 건조주의보가 발효된 만큼 작은 불씨도 주의해 주시고요. 현재 원주와 평창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영월은 매우 나쁨 나타내고 있습니다. 호흡기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19도 예상되는데요. 내일은 13도 선에 머물면서 기온 약간 떨어지겠고요. 주말까지 큰 비 소식 없이 하늘 맑을 전망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우리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깊이 있게 탐구해보는 시간 갖고요. 오는 30일 상지대학교 대운동장에서 지역 족구인들을 위한 대회가 열립니다.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평창군이 2025년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관련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3월 27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오는 30일부터 시작되는 원주공항의 하계 제주항공편이 동계와 같이 오전 오후 시간대 편성이 유지되면서 시간만 변경됩니다. 원주시에 따르면 제주행 항공편 시간은 오전 10시 55분에서 오전 11시 10분, 오후 4시 55분에서 오후 5시 20분으로 변경되며 제주에서 원주공항으로 돌아오는 항공편 시간은 오전 8시 50분에서 오전 9시 5분, 오후 2시 30분에서 오후 3시 20분으로 조정됩니다. 라오스 외국인 계절 근로자 66명이 오늘 입국하는 가운데 6월까지 830명이 평창군에 들어와 농번기 농촌 일손을 돕습니다. 평창군에 따르면 올해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라오스 683명, 결혼 이민자의 초청을 통해 입국하는 베트남과 필리핀 등에서 입국한 근로자 147명 등 총 830명이 농가에 배치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군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한국 농가 적응을 위해 전담 인원을 4명으로 증원에 배치하고 현장 모니터링도 진행합니다. 재난 영상을 제공하는 스마트 강원 통합지원센터의 활용 실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는 지난해 스마트 센터 운영 실적이 360만 건을 넘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운영 첫 해인 2020년보다 20배 이상 증가한 겁니다. 스마트 센터에는 강원도 내 CCTV 2만 4천여 대가 연결돼 있습니다. 스마트 센터 이용 기관은 행정안전부와 산림청 등 90곳입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상지대학교 최혁진 연구교수와 함께 우리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깊이 있게 탐구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 나와주셨는데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주 지역의 재활용 가능 자원의 회수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인데 이제 순환경제 기반의 미래 산업화로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요. 네, 원주시는 지난 2021년에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요일별, 품목별 배출제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네. 그 결과 재활용 자원 회수율이 당시 48.9% 수준에서요. 지난해에는 무려 78% 수준까지 크게 상승하였다고 하는데요. 예.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들을 자원화가 용이하게 좀 분류하고요. 요일별로 분리 배출하도록 제도화한 것인데요. 예전에는 혼합 배출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혼합 네. 배출하면 그냥 폐기되는 경우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 쓰레기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원주시의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서 재활용 폐기물들의 품목별 분비 배출 및 또 회수되는 시스템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이제 단순한 재활용을 좀 넘어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미 국제사회의 흐름을 보게 되면 폐기물을 단지 재자원화하는 그런 그 수준을 좀 넘어서서 전략 산업화하고요. 이를 통해서 탄소 배출을 줄이고 또 경제적인 부가가치도 창출하고 일자리까지 창출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원주시도 이렇게 가려면 중장기적인 기획이 좀 뒤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마침 올해 2025년 1월에 폐기물의 재자원화를 활성화하고 또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자원순환경제사회 기본법의 전부 개정안이 전격 시행된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 세계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인데 이미 유럽이나 주요 국가들의 경우는 어떻게 좀 하고 있나요? 단순히 재활용하는 수준을 넘어선 지는 오래됐습니다. 네네. 폐기물 대다수를 재자원화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상 쓰레기가 없는 자원의 순환으로 탄소 배출도 낮추고 또 산업 시스템 구축에 이런 산업 시스템을 만들어가는데 굉장히 크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예.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이미 상용화가 가능한 단계에 와 있습니다. 농업의 경우를 좀 보시면 축산 폐기물 문제가 심각한데요. 음식물 폐기물도요.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퇴비화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축산 폐기물이나 음식물 폐기물에서 수소를 추출하기도 하고요. 이걸 또 바이오 에너지로 만들어서 예를 들면 바이오 발전소를 설립하고요. 거기서 나오는 난방열을 가지고 스마트팜이란 마을 난방에 활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시범 사업으로 괴산해서 마을 전체가 이 바이오 자원으로 난방을 하는 그런 마을이 생겨나기도 했는데요. 예. 아직 확산되고 있지는 못한 상황인데요. 그 외에도 이제 농사 후에 우리가 그 왕겨 등의 그 쓰레기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식물성 소재로 목재 기반 플라스틱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향후 바이오 자원화가 가능한 식물성 플라스틱 용기 등을 생산할 수 있고요. 탄소 배출이 줄어드는 거는 기본이고 농가에는 부가소득이 생기겠죠. 네, 그렇죠. 버려지던 왕겨를 가지고 플라스틱을 만드니까요. 이런 신산업 기반들이 만들어지는 추세입니다. 산업단지 차원에서도 변화들이 좀 있습니다. 네. 중소기업의 탄소 배출을 낮춰야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네. 국제사회가 탄소 저감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개별 기업들이 전환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주요 국가에서는 산업단지 자체가 탄소 배출을 통째로 줄일 수 있게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LNG를 NG로 바꿔야 보급 가능한데요. 그때 엄청난 냉각열이 나오는데 네. 이 냉각열을 가지고 급속 냉동식품을 만드는 주변의 공장들한테 냉열을 보급하게 되면 별도의 전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상호 간의 폐열이나 또는 냉방열을 네. 상호 교환함으로써 전력 비용을 굉장히 많이 낮추고 탄소 배출도 줄이고 원가도 저감시켜서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례들은 국제사회에서 많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순환경제로 분류되는 폐기물의 재자원화를 하게 되면 네. 신산업 분야가 성장하게 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런 탄소 저감과 쓰레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그런 모델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고 이것이 이제 경제 성장이 정체된 상황에서 새로운 미래 산업으로까지 부각되고 있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입니다. 아마 이제 머지않아서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기술적으로 가능한데 아파트 단지 전체가 태양광 발전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날이 올까요? 그런 날이 오죠. 네. 기술적으로는 이미 가능해졌고 그래서 거기서 전기를 팔아서 번 수익이 주민 모두에게 일종의 기본소득으로 네. 배당될 수 있고요. 네. 또 큰 아파트 단지에서 나오는 음식물 폐기물은 네. 바깥으로 유출하는 게 아니라 안에서 수소 자원화하고 그걸로 아파트 단지 전체의 난방을 책임지는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좋은데요.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을 좀 선도하려면 원주시가 현재의 재활용 관련된 정책을 단지 회수율을 높이고 재활용률을 높이는 정도 수준에서 넘어서서요. 순환경제 분야의 신산업화 기반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좀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또 그 과정에서 높은 부가가치가 창출될 텐데 그런 것들이 주민들에게 기본소득들로 연계할 수 있다라면 주민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기회가 될 것이고요. 그 과정에 많은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전략적으로 좀 이 부분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선 기업들 간의 협조도 중요해 보이는데 말씀하신 아파트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려면 좀 돈이 많이 드나요? 예산이 많이 들까요? 주민들이 태양광. 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전기를 팔아서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 기업이 있다라고 할 때 그 기업은 공간에 문제가 있는데요. 네. 아파트를 통째로 임대 계약을 하는 겁니다. 네, 지붕이나 유효 공간을. 그러면 이곳은 임대료를 주고 그 임대료는 주민에게 배당이 되겠고 되고. 이 기업은 또 전기를 팔아서 생산하고 그걸 통해서 기업의 수익을 올리는 그런 구조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은 네. 사실 주민들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소득 기회를 만들 수가 있겠죠. 윈윈 전략. 예, 맞습니다. 네, 아주 알찬 내용이었고요. 다음은 횡성군 관련 소식 살펴보죠. 횡성군이 강소형 관광지 발굴 육성을 위해서 한국관광공사와 협력한다는데 더 다양한 융합 연계로 경쟁력을 좀 강화하는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예, 횡성군이 요즘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많이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네. 한국관광공사와 2025년 강소형 잠재 관광지 발굴 육성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업무 협약까지 하고 네. 본격적인 지역 관광 활성화에 나섰다라고 19일 밝혔습니다. 예. 그 횡성군과 횡성문화관광재단, 한국관광공사가 함께 참여하고 있고요. 횡성 호숫길을 체계적으로 육성을 해서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합니다. 횡성 호숫길 혹시 가보셨나요? 가봤는데 예.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죠. 네. 여기를 더 매력적으로 만들겠다라는 건데요. 총 6개 코스로 구성되어 있고요. 2024년 기준으로 13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했다라고 합니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가족길 코스로 경사가 좀 완만한 곳으로 9km 정도가 되고요. 약 3시간 코스라고 합니다. 남녀노소 모든 방문객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그 코스를 보다 매력적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한국관광공사는 이제 횡성군과 협력해서 관광객 유입을 위한 맞춤형 마케팅, 브랜드 홍보를 지원하고요. 체험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관광 인프라를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네. 사실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한 것은 또 혁신도시를 만든 주된 이유는 각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전문 역량들이 주변 지역의 자원과 결합해서 지역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런 면에서 보면 횡성군은 인근 원주, 우리 원주에 있는 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관광공사의 협업으로 지역 관광을 고도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는 매우 전략적인 접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물론 관광공사는 횡성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많은 지역을 지원하고 있긴 하지만 네.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전략적인 접근이 가능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발굴된 관광 자원을 기반으로 양 기관이 공동 행사도 할 수 있을 거고요. 관광공사 임직원들의 방문 유도를 통해서 평상시에도 상시 컨설팅이 가능하도록 또 그를 통해서 지속적인 경쟁력 강화를 해나갈 수 있겠지요. 네. 혁신도시 공공기관과의 협력이 보다 확장이 돼서 이제 해당 관광지를 기반으로 다양한 콘텐츠가 결합이 되면 더 매력적인 그런 관광 상품화가 가능할 것 같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머물지 말고 조금 더 나아가 보자라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예를 들면 원주혁신도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이 있습니다. 맞아요. 건강보험공단과 만약에 이 코스에 여러 콘텐츠를 협력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오시는 분들에게 웨어러블로 건강 자가진단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나눠드릴 수도 있겠죠. 그럼 걷는 동안에 우리의 혈압의 변화라든가 네. 심박수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측정할 수 있고요. 네. 그럼 주민들은 훨씬 만족도가 높아질 그렇죠. 수 있을 거예요. 예. 또 한편으로 건보공단도 이득입니다. 왜냐하면 건보공단이 보험 재정, 특히 예방 분야의 보험 재정들을 수립하려면 실제로 운동이 어떤 효과를 인체에 미치는가에 대한 정확한 근거 데이터가 있어요. 필요하거든요. 횡성군과 협력하면 그 데이터를 아주 수집을. 무상으로 엄청나게 수집할 수 있겠죠. 네. 이런 상호 간의 협력을 통해서 윈윈할 수 있는 네. 구조를 만들게 되면 네. 예를 들면 관광공사와 아주 멋진 편안한 관광 코스를 더 발굴하고 거기에 대해서 건보공단까지 결합해서 참여하는 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힐링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정부는 보다 나은 정책을 수립하는 이런 형식으로 연계해 가게 되면 네. 아마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지역에서 보다 많은 역량으로 지역과 함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네. 생각을 기대가. 합니다. 관건은 지자체인 거죠. 네, 마당을 알겠습니다. 까는 것은 횡성군입니다. 네,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겠네요. 네, 오늘도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상지대학교 최혁진 연구교수와 함께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여덟 시 46분입니다. 생활체육 족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다가오는 30일에 원주 상지대학교에서 제7회 족구인 한마음대회가 열리는데요. 대회를 앞두고 참가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터 현장에서 알아보죠. 추인혜 리포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주에서 매년 족구를 즐기는 시민들의 화합을 위해서 족구를 즐길 수 있는 대회가 열리고 있다고요? 네, 어제는 우리나라 17세 이하 국가대표팀 선수들의 원주 전지훈련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네. 시민들을 위한 스포츠로는 매년 족구인을 위한 대회가 열리고 있다는 소식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원주시 족구협회는 매년 소외된 스포츠인 족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족구인 한마음 대회를 열고 있는데요. 족구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원주시 족구협회 김영준 협회장이 사비를 통해서 이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2025년 제7회 용수골 가든배 족구인 한마음 대회는 30일 상지대학교 대운동장에서 열립니다. 2017년 1회 대회를 시작으로 매년 이어지고 있는 대회인데요. 족구인들을 위한 축제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주시 족구협회 김영준 협회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한 9년 전 체육 행사가 좀 잦기 때문에 족구 행사가 서로 한 마음이 돼서 교류전도 해보고 서로 실력도 나누면서 해보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해서 용수골 가든배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일단 현재로 날씨도 굉장히 좋고 이번 대회도 참 관내부고 일반 족구인들이 호응도가 좀 좋습니다. 그래서 또 선수들만 참석하는 것보다는 애기들하고 엄마들하고 가족들이 한 마음이 되는 하루가 되도록 행사를 매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다 해서 한 450명 정도. 식사도 누구나 다 아무나 다 오시면 식사 대접도 다 해드리고 하기 때문에 많은 인원들이 또 와서 하루 즐겁게 지내는 행사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회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한데 대회에 참여할 시민족구 선수들 외에도 가족과 지인들도 함께 즐길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대회는 30일 상지대학교 대운동장에서 오전 10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막을 올리는데요. 네. 총 약 50개 팀이 참가해서 토너먼트식으로 경기를 진행합니다. 이 대회에 참가할 시민 선수들뿐만 아니라 선수들의 가족, 지인들 모두 함께 참가할 수 있는데요. 시민들이 함께 즐기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협회장은 준비할 계획입니다. 경기 중간에는 참가자와 찾아온 시민들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점심 식사도 마련이 되고요. 족구는 좁은 공간에서도 할 수 있고 또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으로서 접근성이 좋다는 매력이 있는데 이번 대회를 통해서 이 족구의 매력을 알고 싶은 시민 누구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단 팀으로 이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데요. 한 팀의 선수 4명과 후보 선수, 감독 총 7명이 구성돼서 팀별로 행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대회 참가를 원하는 족구팀은 원주시 족구협회에 전화로 신청 문의가 가능하고요. 매년 용수골에서 열리던 대회가 올해는 상지대에서 진행되는 만큼 시민 누구나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족구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편하게 연락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원주시 족구협회 김영준 회장에게 운영 계획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한 6시 반 이고 그런데 매년 해보니까 결승전 할 때는 실력들이 지금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그 결승전 할 때는 7시가 넘을 때도 있고 그 내로 마감 시간은 확실치가 않아요. 그게. 우리 족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종목이고 회사 직원들도 하고 하지만 서로 원주에 계시는 족구인들이 이런 행사로 인하여 서로 화합도 되고 교류전을 하면서 원주 시민들은 서로 다 알 수 있고 그런 화합이 될 수 있는 생활체육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네, 우리 협회장님이 사비를 통해서 대회를 마련하는 만큼 많은 분들이 족구의 매력을 알게 되는 그런 대회가 되면 좋겠네요. 오늘 31일 상지대학교 운동장에서 열릴 2025 제7회 족구인 한마음 대회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추인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창군이 2025년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이 사업의 추진 배경과 지원 내용과 관련해서 평창군청 도식과 김윤진 주무관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평창군청 도시과 김윤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2025년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이게 어떤 사업인지 추진 배경과 함께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저희 올해 2025년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은 저소득 장애인들의 주거 안정과 그리고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서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지금 비슷한 시기에 시행되고 있고 장애인의 삶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올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떤 편의시설을 설치 지원하게 되는 건가요? 네. 저희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크게 4가지 분야로 지원될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로는 장애인분들이 집안에서 편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이제 높낮이 싱크대나 그리고 높이 조절 세면대 같은 각종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외부 화장실을 주택 내로 이전을 하거나 개보수하는 비용,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거주 주택의 출입 경사로 설치를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문턱 제거, 그리고 안전 손잡이 등 휠체어로 다녀야 하는 분들께 이제 편하게 다니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거 가구당 380만 원 한도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4가구를 지원을 해드렸고, 올해도 예년과 같이 이제 가구당 380만 원 한도 내에서 4가구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굉장히 세심하게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저소득층 등록장애인 가구에 꼭 필요한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사실 직접 가구를 방문해서 면밀히 상담해보거나 이제 꼼꼼히 살펴보지 않으면 어떤 편의시설이 그 가구에 필요한 시설인지 알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설치까지 이뤄지게 되나요? 네. 먼저 저희 그 읍사무소에 복지팀이 있는데요. 네. 거기서 이제 사업 신청을 받고, 그리고 신청 관련 서류가 읍면을 통해서 군으로 들어오면 서류 검토 후 대상자 선정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가정 방문, 그리고 관련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청자께서 필요한 편의시설이 어떤 게 있는지 저희가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고요. 또한 대상자 선정 후 관련 공사를 업체 통해서 견적을 받을 때 또 한 번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서 사업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죠? 네. 저희 그 희망하는 가구는 이제 4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복지팀에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네, 필요한 서류에는 사업 신청서, 그리고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그리고 장애인 증명서, 그리고 임차 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택 소유주 동의서, 그리고 주택 소유주와 토지 소유주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 사용 승낙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서류들은 읍면사무소에 비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 증명서는 이제 복지팀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고, 이제 신청하러 오실 때는 신분증을 지참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신분증 어딜 가나 중요하죠. 네네. 2025년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저희 이 사업을 통해서 평창군 내에 장애인분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기대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기본적인 주거권 보장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장애인분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창군이 어떤 노력을 할 계획이신지 끝으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저희 평창군에서는 주거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홍보 방안을 모색하고 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등 평창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일에 많이 애써주시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평창군청 도시과 김윤진 주무관이었습니다. 3월 27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지금까지 기술 김성대, 구성 정유리,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